자, 2016년 11월 18일 금요일이네요. 예, 자, 오늘 마무리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절제 주식투자연구소 아침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 증시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어제 그리스 큰 폭으로 좀 올라갔죠. 그리고 스웨덴, 주요 지수인 영국, 그리고 러시아도 어제는 좀 올라갔습니다. 1000포인트 가까이 이제 근접한 모습이네요. 자, 독일, 그리고 프랑스 전체적으로는 어제 좀 상승하는 흐름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여기 보시면 이제 이탈리아는 못 올랐는데 이탈리아 좀 은행주들이 좀 약하거든요. 다른 쪽 이제 은행주들은 좀 강한데 금융권 섹터들은 이탈리아 쪽이 좀 약하다 보니까 좀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뭐 유럽 증시에서 그 원자재 섹터들이 어제는 좀 좋았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어제 장중에는 국제유가 가격이 뭐 한 3% 정도 급등이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유럽 증시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상승분을 다 반납을 했으니까 뭐 유럽 증시 오늘 그 원자재 섹터들 반등 나온 거는 뭐 반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오늘 밤에. 만약에 오늘 뭐 밤에 아니면 뭐 우리 그러니까 유럽 증시 시작하기 전에 뭐 다시 뭐 상승 흐름이 나온다면은 뭐 그러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미리 좀 선 반영을 했기 때문에 어제는 뭐 앵글로 아메리칸이라든지 뭐 BHP 빌리턴 요거는 뭐 영국 뭐 최대 그 오스트리아에 있는 광산 업체거든요. 요런 뭐 리오딘토 요런 회사들 원자재 섹터들인데 요런 것들이 좀 선방하는 흐름이 좀 나와줬습니다. 한 2에서 한 3% 정도 반등이 좀 나와줬어요. 그리고 은행권 섹터들도 뭐 단기 조정이 좀 나왔다가 다시 또 상승 흐름이 좀 나오는 그런 뭐 여전히 추세가 좀 강한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바클레이지도 좋았고 뭐 전체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은행권 섹터들 뭐 HSBC 뭐 홀딩스라든지 뭐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좀 특징이 좀 소비재 섹터들 그러니까 연말에 그 소비 시즌이 좀 몰렸잖아요. 그 유럽에서 요 소비재들 그리고 유통주들 요런 쪽도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프랑스도 뭐 루비통도 어제는 좀 많이 올라가졌고, 뭐 까르프라든지 그리고 금융권 섹터들 그리고 어제는 자동차주들도 좀 선방하는 흐름이 좀 나와줬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좀 약했던 거는 제약주들이 좀 약했어요. 제약주들. 제약주들이 요즘에 좀 힘을 좀 못 쓰고 있는데 어제도 추가적으로 좀 지수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조정이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유럽 증시는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독일 독일은 어제 자동차주들은 좀 괜찮았어요. 독일에 자동차주들은 좀 괜찮았는데 독일은 은행권 섹터들이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코르메츠뱅크나 뭐 도이치뱅크나 뭐 이런 쪽 조정이 좀 나왔고 은행권은 좀 괜찮았고 그리고 그리고 독일도 마찬가지로 요 뭐 그 물류업체들 이런 유통업체들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메리카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카 지수는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좀 급등하는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1% 그리고 나스닥도 어제 0.74% 그리고 S&P 0.4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제일 좀 약한 흐름이 좀 나왔네요. 자, 브라질은 어제 한 1.6% 조정이 나왔고 그제 아르헨티나가 좀 많이 올랐는데 어제는 좀 약보합 마감을 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는 금융권이 뭐 가장 좀 큰 폭으로 좀 올라갔습니다. 뭐 골드만삭스 뭐 그제 조정 좀 나왔는데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루 만에 다 뒤집었고요. JP 모건 뭐 그리고 뭐 비자 비자 카드 이런 쪽도 어제는 좀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보면은 좀 약했던 거는 이
월마트가 어제는 좀 조정이 좀 크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적 부진 얘기가 좀 나오면서 월마트 좀 조정 나오고 코스트코, 예, 그리고 시스코 시스템즈 뭐 이런 쪽이 좀 조정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주도 섹터들도 예, 좀 조정이 좀 나왔고, 예, 근데 반면에 IT 섹터들 있죠. IT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하이닉스 되겠죠. 마이크론이 어제 한 5% 거의 신고가, 예, 신고가입니다. 거의 바닥 대비 거의 100% 이상 올랐으니까 뭐 굉장히 좀 추세가 좀 좋은, 예, 상황입니다. 어제 IT주들 뉴욕 증시에서 좀 급등이 좀 나왔어요. 우리나라도, 예, 최근에 지금 IT 종목들 좀 조정이 좀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그 흐름이 좀 깨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오늘도 좀 기대를 좀 해봐도 좋지 않을까 좀 싶네요. 그리고 이 소매 업체들 있죠. 그 연말 그 미국은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도 있고 뭐 그래서 소매 업체들 어제 베스트바이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하이마트 되겠죠. 하이마트 같은 기업이 어제 13% 정도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유통업체들 그 메이시스 뭐 우리나라로 치면 한 롯데쇼핑 될 겁니다. 롯데백화점 메이시스가 어제 한 3% 정도 올라가고, 예, 뭐 로스토도 어제는 한 2.6% 정도, 예, 급등하는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은행주 다 좋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시티그룹 뭐 웰스파고 뭐 이런 쪽 다 좋았고, 네, 다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좀 특징으로 좀 보면 최근에 그 뉴욕 증시에서 카지노주들이 좀 약했어요. 예, 카지노주들이 좀 약했는데 라스베가스에도 카지노가 있고 이제 마카오에도 카지노가 있거든요. 이런 글로벌 카지노 업체들은 이런 이렇게 거점에 이제 호텔을 짓고 카지노 리조트를 짓고 이제 영업을 좀 하는데 이 마카오 쪽도 실적이 안 좋고 라스베가스도 실적이 좀 약하다 보니까, 예, 조정이 좀 많이 나왔는데 어제는 좀 급등하는, 예,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우리 최근에 우리나라 카지노 업체들도 조정 좀 많이 나왔었죠. 예, 근데 이게 이제 글로벌 기업들과 같이 좀 움직였었는데 어제는 좀 반등하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뉴욕 증시에서도 어제 윈 리조트라는, 예, 대표적인 글로벌 카지노 회사인데 여기 어제 한 5% 가까이 급등하는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예, 그 정도.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 뭐 IT 기업들 일단 좀 강했고, 예, 그리고 소매업종 좀 강했고, 금융주들 좀 강했다. 예, 그리고 약한 거는 뭐 제약 쪽이 좀 상대적으로는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제약 쪽이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네요. 자, 아시아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대만, 예, 0.37%,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 뭐 상해가 3,200에서 뭐 움직이질 않죠. 그리고 예, 일본도 어제는 보합 정도 나온 것 같고 코스피도, 예, 어제 뭐 크게 뭐 올라간 건 없이 마감을 좀 한 것 같습니다. 홍콩 항생, 예, 약보합 마감을 좀 했습니다. 최근에 아시아 증시에서 유일하게 강한 게 이제 일본인데 일본이 조정이 좀 나와야 우리 아시아 쪽으로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본 시장을 우리가 장중에 계속 좀 봐줘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요것도 이 내수 기반을 갖고 있는 이 인프라 섹터들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산업재 섹터들 이런 쪽이 좀 뭐 지수는 안 올랐지만 종목별로 보면 좀 많이 올라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수출 기업들 뭐 캐논이라든지 도시바라든지 이런 IT 섹터들 있죠. 이런 쪽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소니도 어제는 좀 좋았고요.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자동차주들도, 예, 최근에 뭐 일본 자동차만 좋죠. 일본 자동차만. 우리나라 자동차는 안 좋은데 일본은 어제 자동차주들도 지수 대비 선방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제 좀 차익 실현이 좀 나온 게, 예, 일본은 은행주 쪽, 금융주 쪽 섹터들에서, 예, 차익 실현이 좀 나왔네요. 보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1980포인트죠. 0.05% 올랐는데 이렇게 오를 거면 그냥 오르지 말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뭐 이거 오르는 건지 안 오르는 건지 아주 감질나게 지금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 어제 수능 때문에 1시간 늦게 시작하고 또 1시간 늦게 끝나고, 예, 아주 피곤한 하루였습니다. 어제 일찍 끝나지 1시간 늦게 시작했으면 거래량도 없고. 자, 어제 시가총액 1296조 정도 마감을 했고, 외국인이 오랜만에, 예, 순매수 들어오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늘 매수를 해줬는데 어제는 좀 매도가 좀 나왔네요. 어제 보시면 전기전자 좀 괜찮았고요, 의료정밀 쪽 좀 괜찮았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좀 약한. 그리고 어제 보험이 좀 강했죠. 어제 금리 인상 기대감이 좀 나오면서 그 생보 쪽이 좀 반등이 미리,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거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옐런 의장이 이제 코멘트가 좀 있었는데 그거를 미리, 생보 쪽에서 반영을 좀 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제가 뉴스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코스닥은 제가 630포인트에서는 조금 부담이 되는 위치라고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어제 그 부담을 좀 느낀 것 같아요. 예, 어제는 장중에도 코스피는 좀 강세 흐름이 좀 나왔었는데 코스닥은 좀 힘을 못 쓰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200조를 안착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시가총액. 그리고 상승 종목 한 580개, 하락 종목 한 480개. 그리고 외국인 매도, 그리고 기관 매도가 오랜만에 좀 나와줬네요. 그리고 어제 업종별로 보면은 테마주가 좀 강했죠. 예. 그 정치 테마주만 좀 강했고 나머지는 뭐 크게, 좀 올라간 게 없었고, 어제 IT 섹터들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코스닥에 있는 IT 뭐 이런 부품주들, 이런 쪽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이제 금리 인상 얘기가 좀 나올 건데 코스닥이 이제 여기서 어떻게 이제 반응하나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코스닥은 금리 인상을 이제 점진적으로 하게 되면 뭐 좋은 여건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좀 거기에 많이 빠졌고, 예. 그래서 요 흐름이 어디로 좀 자리 잡힐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자, 아침 시황 주요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자, 목소리 너무 크게 들리지 않으시나요? 네, 뭐 적당히 들리시나요? 자, 사우디 석유 매장량 베일 벗는다. 자, 원유 시장, 파장 예고. 요게 뭔 얘기냐? 사우디가 이제 우리 석유 매장량이 얼마나 되는지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사우디에서 이제 뭐 발표를 하면 그거를 이제 뭐 믿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글로벌 석유 기업들은 그런 사우디 정부에서 제시한 이런 뭐 수치를 믿지를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람코가 상장을 하게 되면 사우디 아람코, 우리나라의 S-오일 최대 주주죠. S-오일, 그러니까 모 회사죠. 아람코가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뭐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상장을 한다는 건 기업 공개니까. 그러면 이제 재무 보고서도 뭐 공개가 될 거고, 뭐 매장량이라든지 원유 뭐 생산 비용이라든지 뭐 그리고 우리가 뭐 매출 대비 뭐 원가 뭐 수익성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매장량 베일이 벗겨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매장량에 따라서 유가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매장량이 뭐 많지 않다 그러면, 석유의 고갈은 더 빨라지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또 원유 시장이 크게 또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좀 우리가 원자재 가격 좀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좀 보여집니다. 요게 시가총액 만약에 요게 상장해 버리면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 1등이 돼 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상치가 아람코의 시가총액 예상치가 한 2,000조 달러 되거든요. 아니 2조 달러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2천억 되는 거니까 요 기업 하나가 우리나라보다 더 큰 거예요. 우리나라 그
GDP보다도 큰 거니까. 뭐 이런 애가 다 있나 뭐 싶은 거죠. 예. 그래서 애플보다도 더 큰, 구글보다도 더 큰 뭐 이런 기업이 상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게 이제 매장량에 따라서 이 청정 에너지 쪽 있죠. 예. 요런 거의 비중이, 그러니까 청정 에너지로 메꿀 것이냐, 이제 부족한 에너지를, 아니면은 이제 좀 더 지금 트럼프처럼 어떤 화력 발전소 요런 요 에너지를 더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증설을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 기존에 있던 이 화석 연료랑 이 청정 에너지 쪽이랑 희비가 좀 엇갈릴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뉴스. 자, 현대차가 아이오닉 자율주행차를 세계 시장에 첫 공개한다 그럽니다. 이번에 그 오토쇼가 있어요. LA에 오토쇼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공개가 좀 될 것 같아요. 자율주행차죠. 아이오닉 일렉트릭 자율주행차를 공개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완전 자율 주행이 가능한, 운전자 개입이 없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기술을 탑재했다고 그럽니다. 현대차가 이제 빨리 이쪽으로 이제 자리를 좀 잡아야 되는 거죠. 미래의 자동차 시장에. 요게 좀 현대차가 이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해가지고 이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 좀 저는 선전하기를 좀 기대를 합니다.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뭐 미리미리 이렇게 뭐 일단 출시를 하고, 그리고 어떤 검증을 받아야 또 양산도 할 수 있고 시장이 커질 때 대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동차 기업들이요 너무 안 좋아요. 우리나라 특히 자동차 기업들 거의 뭐 이 밸류에이션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거의 가장 지금 저렴하게, 어떤 이익 대비 기업의 가치가 가장 저렴하게 지금 거래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정말 어려운 조선업 베이스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현대차보다는 지금 밸류에이션 높게 적용받고 있으니까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긴 한데, 자동차 산업이 그만큼 미래에 어떤 불확실성이 많은 겁니다. 메이저들은 요게 지금 걱정을 좀 많이 하는 거예요. 미래에 이제 새로운 자동차 기업들이 이제 들어오게 될 테니까 여기에서 꼭 살아남아서 우리나라 어떤 경제의 한 축을 이뤄주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현대차 파이팅, 기아차도 파이팅. 자, 세 번째 뉴스. 자, 중국 석탄값 2배 폭등. 지금 석탄값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국내 화학업체가 뭐 종합 상사업체가 반사 이익을 좀 받을 수 있다고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회원님들이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석유 가격이 올해 1월에 톤당 한 61달러 정도 됐거든요. 톤당. 근데 지금 11월 달 들어서 한 120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2배 정도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이 석탄값이 올라가는 이제 이유는 중국이 이제 이 환경오염 방지를 하기 위해서 공급을 좀 줄이고 있어요. 이 석탄, 이 광산 조업 일수도 뭐 줄이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좀 규제에 좀 나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는 그래도 써야잖아요. 대체 에너지가 없으니까 일반 이제 들어가는 수요는 있는데 공급을 좀 줄여놓다 보니까 이 가격이 이제 좀 폭등을 한 거죠. 근데 중국은 어차피 이 환경오염 잡기 위해서 이 이 화석 연료 쪽 요쪽을 이제 2020년까지 뭐 줄이겠다고 지금 계획을 발표를 했으니까 요거는 당분간 이 석탄 가격은 내려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겨울 이제 좀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수기인데 거기에 난방 이제 수요까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석탄값이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케미칼 같은 이런 기업들을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은 그러니까 하나케미칼이 뭐 친환경 그 사업부도 있어요. 뭐 태양광 사업부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PVC를 생산하거든요. 우리 회원님들 그 파이프 있잖아요. PVC 파이프 같은. 예, 그거를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화학 사업부도 있는 거고 뭐 친환경 사업부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안 좋아지는데 하나가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케미칼은 뭐 친환경 다른 친환경 섹터들 조정 나온 것처럼 뭐 같이 조정이 나오면 하나케미칼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PVC가 이제 지금 왜 좀 좋아질 수 있냐면요. 중국 업체들은 석탄을 이용해서 PVC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카바이드 공법이라 그래서 그 석탄을 이용해서 PVC를 이제 생산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석탄을 이용해서 만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원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나프타를 이용해서 이제 PVC를 생산하거든요. 그게 이제 원료의 차이가 틀린 거죠. 우리는 이제 석유를 가지고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고 중국은 석탄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석탄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 기업들은 원재료 가격이 올라간 거고 우리는 석유 가격이 올라가지가 않은 거잖아요. 지금 저유가 상황이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같은 PVC를 생산했을 때 가격 경쟁력이 있겠죠. 왜냐하면 중국 기업들은 원가가 올라갔으니까 비싸게 팔아야 될 거고 마진이 적어질 테고 우리나라는 마진이 커지니까 석탄 PVC 가격이 좀 올라가겠죠. 중국 때문에. 그러면 마진을 좀 남겨 먹을 수 있고 원재료 가격은 싸고 지금 뭐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수혜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요 석탄을 이제 좀 뭐 무역 활동하는 이 종합 상사 회사들도 좀 좋아질 수가 있겠죠. 지금 뭐 가격이 좀 많이 뛰고 있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뭐 포스코 대우나 뭐 LG 상사 뭐 이런 기업들이 좀 강한데 뭐 현대 상사는 좀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쪽도 관심을 좀 갖고 봐도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런 뭐 좀 저변을 좀 확대하면 나프타를 생산하는 요런 기업들까지도 같이 관심 있게 보면은 좋겠죠.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번째 뉴스, 트럼프에서 지금 펀드멘탈로 관심이 좀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좀 팩트가 맞는 것 같아요. 트럼프 때문에 좀 우려감이 좀 많았는데 뭐 요즘에 뭐 트럼프 빼고는 뭐 뉴스가 안 나올 정도로 지금 전부 다 뭐 트럼프 그러는데 이제는 우리가 업황을 좀 보고 그 어떤 기업의 가치를 좀 보고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뭐 트럼프 뭐 정책주 뭐 정책 피해주 뭐 이런 거 계산하면 이거는 어떤 뭐 경제학적 악재가 아니라서 사실은 이 어떤 시장 논리로 보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펀드멘탈로 관심을 좀 이동하고 그리고 어떤 실적주에 다음 4분기 실적주를 대비해서 투자하는 그런 게 이제 진정한 투자자죠. 그런 어떤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뭐 최근에 좀 IT 기업들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IT 기업들. 뭐 최근에 뭐 많이 빠진 하드웨어 기업들 어제 같은 경우도 그제 뭐 LG 디스플레이 좀 많이 올라가고 뭐 하이닉스도 좀 반등이 나오고 좀 이런 상황인데 IT 기업들처럼 업황 좋은데 좀 빠진 것들 있죠. 이런 것들 관심을 좀 갖고 보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주들 금융주 내에서 뭐 은행이랑 뭐 보험 뭐 증권까지 요즘에 좀 좋은데 이런 쪽도 관심을 좀 갖고 보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얘기는 또 다음 뉴스가 있으니까 다음 뉴스에서 한번 해보죠. 자, 다섯 번째 뉴스. 자, 트럼프가 45% 관세 압박에도 지금 중국 시장이 담담한 거죠. 안 빠집니다, 중국이. 뭐 중국은 선진국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위안화가 뭐 절상이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사상 최대 금융위기 수준까지 지금 절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신흥국이랑 어떤 이런 환율은 같이 좀 움직이는데 증시로 보면 잘 안 빠져요. 근데 요게 이제 왜 그럴까 이렇게 보면은 45% 관세를 매기기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중국 쪽에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은 뭐 담담하지 않나 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 대부분이 다 뭐 우리가 애플만 하더라도 대부분이 다 중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 관세 무서워서 애플이 미국에 공장을 짓겠냐는 거죠. 예. 인건비 비싼 뭐 이런 나라에다가 지어서 자체 생산하겠냐는 거죠. 그게 이제 서로가 다 피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거 관세를 매기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판단하기에는 뭐 철강이나 뭐 섬유 이런 쪽처럼 일부 어떤 뭐 반덤핑 제재나 아니면 뭐 일부 어떤 뭐 이런 산업들에 한해서 관세를 좀 부과하거나, 아니면 뭐 중국이 이 카피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직접 재산권 가지고 태클을 건다든지 뭐 요런 쪽으로 이렇게 가벼운, 아니면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뭐 요런 쪽으로만 나오지 않을까. 예, 제재를 가하더라도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중국이 저렇게 될 확률이 그러니까 중국과의 어떤 그런 뭐 이렇게 크게 뭐 대립 관계를 유지할 확률이 낮고, 어떤 합의가 좀 이루어질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예,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단은 중국이 미국의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어떤 그런 뭐 대립이 좀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는 재정 지출을 확대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투자를 늘린다는 거니까. 그쵸? 예, 그러면 국가 정부에서 이제 뭐 1조 달러 뭐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고 뭐 재정을 늘리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기업들에게 뭐 일거리도 주고, 그래서 고용에 도움 될 수 있게 일자리도 좀 늘리고 지금 뭐 이러겠다는 건데, 그러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국채를 발행하려면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중국이 사줄 수도 있는데, 예, 그게 이제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에 틀어지면 트럼프의 어떤 확장적 재정 정책도 틀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행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어떤 마찰이 많으면 안 돼요. 예,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6번째 뉴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미국 FRB 의장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금리 인상 단행할 것이라고 어제 좀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젤런 의장이 이제 트럼프 당선되고 처음으로 이제 코멘트가 있었던 날이죠. 그래서 시장이 요거를 좀 관심 있게 좀 봤는데, 그래서 어제랑 그제는 좀 이렇게 장이 좀 쉬어가는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옐런 의장이 뭐 금리 인상은 빠른 시일 내에 할 것이라고 얘기한 거고, 그러면 이게 다음 달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단행할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문제는 금리 인상 할 거는 이제 기정사실이에요. 그럼 지금 문제는 이제 그러면 얼마나 이제 빠른 속도로 하겠느냐, 이제 이런 건데, 점진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어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뭐 눈치 보지 않고 연준이 생각하는 어떤 경제 목표치가 나오면 그대로 이제 금리 인상 하던 대로 하겠다. 뭐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이제 트럼프가 되고 요게 좀 지연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했던 부분도 좀 있어요. 그렇게 봤던 이제 뭐 시각들도 있었는데, 이제 점진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좋겠죠. 그러면 이제 원래 계획대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뭐 요 금리 인상 관련 섹터들은 좀 좋겠죠. 그래서 어제 그 뉴욕 시장 그 은행권 섹터들이 반등이 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어제 그 미국 10년물 국채 가격도 급등을 좀 했고요. 금리가 지금 한 2점 뭐 거의 한 2.2% 정도까지도 올라간 것 같아요. 기준금리보다 훨씬 더 지금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는 시장에서 금리 인상을 지금 미리미리 좀 반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채 가격도 지금 그 국채 수익률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한 1.25인데 지금 거의 한 1.7% 이상까지 올라갔으니까 이거는 시장에서 금리 쪽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요 얘기가 나오면 금융권 섹터들이 오늘 좀 반응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 꾸준히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옐런 의장이 그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면 옐런 의장을 뭐 자른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옐런 의장은 조기에 사퇴하지 않고 임기 4년간 임기를 어차피 보장이 돼 있으니까 2018년 1월까지 임기는 끝낸다. 이제 어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임기 마치는 2018년까지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우리 회원님들 뭐 트럼프의 어떤 계획대로는 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옐런 의장은 그 시장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시장대로. 그래서 우리가 뭐 정치적인 이런 거는 크게 걱정 안 하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자, 7번째 뉴스. 하나투어 실적 개선세. 자, 저가 매수 시점. 네, 저가 매수 시점이라는 거죠. 이제 여행주들이 최근에 좀 많이 빠졌는데 하나투어에 대해서 실적 개선세 저가 매수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투어는 지금 좀 뭐가 좀 문제냐면 호텔과 이 면세점 쪽에서의 비용이 좀 많이 나가요. 그게 또 문제고, 그리고 하나투어 재팬이라고 좀 있습니다. 하나투어 재팬, 일본에 있는 이제 자회사가 되겠죠. 요게 좀 적자를 좀 내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쪽은 좀 괜찮은데 요 세 가지가 좀 문제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게 실적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저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객 수는 좀 많이 늘어나고 내년에도 좀 좋아질 게 뭐 확실한데, 그리고 거의 지금 뭐 위안화도 지금 빠르게 좀 절하되고 있고 뭐 엔화도 지금 빠르게 절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치가 이제 엔저 현상으로 좀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해외여행 가기가 좋겠죠. 물론 우리나라도 환율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쪽보다는 그렇게 가파르게 떨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뭐 환율 지금 1,100원대니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1,200원대까지 가겠네요. 근데 뭐 그래도 해외여행 가기는 그래도 뭐 좀 수월한 편이니까, 그리고 일단은 뭐 유료할증료도 없고, 그래서 여행객 수는 아마 내년까지 좀 긍정적으로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투어도 있고 뭐 모드투어도 있는데 저는 모드투어 쪽이 좀 더 좋아 보인다.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요거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해 드렸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모드투어, 하나투어 관심 갖지 말고 모드투어를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좀 보여지네요. 자, 8번째 마지막 뉴스. SK 하이닉스 내년 실적 개선 폭이 좀 확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저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올해 너무 안 좋았으니까. 하이닉스가 올해 뭐 신저가까지 갔었지 않습니까? 26,000원 밑으로도 한번 갔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4만원 위에서 지금 놀고 있는데요. 올해가 이 반도체 사이클로 보면 적자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실은 사이클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과거와 같았으면 아마 이 경쟁이 좀 심한, 뭐 과거와 같았으면 뭐 삼성전자 있고 이 디램 쪽 하이닉스 있고 뭐 일본의 엘피다 있고 마이크론 있고 독일의 뭐 키몬다 있고 막 이랬으면 이런 어떤 경쟁사들이 많은 시점에서는 아마 이게 적자폭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해였습니다. 반도체 사이클로 보면. 근데 그거를 잘 극복하고 또 거기에 이제 또 하반기에 들어서 어떤 수요가 좀 살아나면서 모바일 쪽 수요도 살아나고 PC 쪽도 좀 게임이 좀 히트치면서 좀 살아났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아마 올해의 어떤 이런 기저효과 때문에 실적이 좋아 보이는 그런 현상이 좀 생길 겁니다. 그래서 내년이 좀 기대가 되고, 이 반도체 쪽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트럼프가 보호무역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이 그 미국 내 어떤 기업들과 M&A를 많이 했죠. 올해 작년부터 지금 뭐 많이 시도하죠. 그 웨스턴 디지털을 통해서 샌디스크를 뭐 우회 인수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요런 쪽도 막 인수하려고 그러고, 하이닉스한테도 그 매각 너네 매각하지 않겠냐 그러고 제시하고, 마이크론한테도 제시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됐으니까 요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반도체를 쫓아오려면
지금 돈으로 갖고 쫓아오기가 어렵거든요. 반도체는 기술력도 있어야 되고 규모의 경제도 있어야 되는데 돈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속 왜냐하면 진화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인수를 해서 거기에 돈과 기술력과 돈이 자본이 합쳐져야 되는데 지금은 중국은 돈만 있으니까 요게 M&A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그 작년에 우리가 우려했던 중국이 뭐 반도체를 따라잡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트럼프가 당선됐으니까 좀 나아지지 않을까. 예, 트럼프는 아마 미국 내 이런 자기네가 갖고 있는 이런 주요 산업들을 매각하는 거를 절대 허락을 안 합니다. 이게 정부가 허락하지 않으면 매각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예, 좀 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 하이닉스나 이 삼성전자는 점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 근데 이제 뭐 우려할 수 있는 거는 만약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경쟁이 안 된다. 만약에 마이크론이 경쟁이 안 된다 이러면은 그때 가서는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기업이 무너지는 걸 잠자코 볼 수가 없으니까 그때 가서는 중국한테 이제 손 내밀 수는 있겠죠. 예. 그러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버틸 때까지는 버틸 것이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목이 아프네요. 자, 우리 회원님들 오늘 금요일이니까 오늘 마무리 잘해서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말 편안하게 쉬면 되겠죠. 자, 우리 회원님들 고맙습니다. 함께 부자되는 절제 주식투자연구소 되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